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CNS AI 연구팀의 임승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했던 B2B를 위한 질의응답 연구에 대해 오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축한 한국어 데이터셋인 콜코드가 무엇인지 소개드리고, 뒤에 이어서 김명지 선임연구원님께서 B2B 태스크를 위한 MRC 알고리즘으로서 탭QA와 트리QA라는 알고리즘을 소개드릴 것입니다. 먼저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가 주어진 문단에 대해서 질문을 읽고 답변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기술은 챗봇 같은 자동 응답 기술에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세계적인 AI 경진 대회에서 탑5에 든 기업 어디야? 라고 질문을 했다면 기계가 이를 읽고 이해를 해서 적절한 답변 영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된 컨텍스트와 퀘스천을 기계가 이해하고 답변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영문의 경우에는 이런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을 진행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드린 예시처럼 주어진 문단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인 스쿼드나 문단에 대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기계가 생성해야 되는 MS 마르코, 혹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부터 답변을 추론해야 되는 핫팟 QA 같은 다양한 표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준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논문 저술이나 이제 학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준 데이터들은 각각의 리더보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활발한 성과 공유의 장이 되고 있어서 이를테면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연구 성과를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데이터셋이 부재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업용 MRC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평문 타입의 MRC를 좀 연구를 하고자 했는데 데이터가 없었고, 그리고 논문들을 읽어봐도 표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국어의 위키백과를 대상으로 대규모 익스트랙티브 MRC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좀 한국어 NLP 연구자들이 다 같이 이걸 좀 열심히 연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GitHub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콜코드는 트레인 데이터 6407건, 개발 데이터 5774건,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3898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스쿼드 1.0의 데이터 생성 과정을 벤치마크해서 생성을 함으로써 표준성을 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MRC 질의응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리더보드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연구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콜코드 메인 사이트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제 GitHub에서 콜코드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간략하게 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다랩 기반의 이제 리더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스크립트도 여기에 공개를 해 놓았고, 서브미션 튜토리얼을 통해서 어떻게 모형을 제출하는지 상세하게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분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형을 코다랩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테스트셋에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성과를 리더보드에 등재해 드리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굉장히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콜코드를 어떤 식으로 수집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위키백과를 저희의 대상 문서로 삼았는데요.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먼저 좀 양질의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키백과에서 구성이 좋고 내용이 좋기로 선택해놓은 알찬 글과 좋은 글이라는 목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아티클을 수집하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랜덤 탐색을 통해서 총 1637건의 대상 문서를 수집하였습니다. 스쿼드와 마찬가지로 패세지 단위로 정제하기 위해서 이제 문단 단위로 끊어서 이제 처리를 했고, MRC와 상관이 없는 이미지나 표, URL 등은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자 미만의 너무 짧은 문단이나 수식이 포함된 문단은 제거함으로써 저희가 Q&A에 사용할 최종적인 패세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약 7만 건의 QA상을 생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플랫폼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작업자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생성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작업자가 보게 되는 작업 환경 예시인데요. 문단이 주어지게 되고 작업자는 자신이 내고 싶은 질문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조앤 케이 롤링이 첫 번째로 출간한 것은 뭐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질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에 해당하는 거는 드래그를 해서 여기가 답변이다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단에 대해서 2개에서 3개의 질문을 생성하게 되고, 하나의 문단을 3명에게 할당을 함으로써 좀 뭔가 어투나 어휘적인 좀 다양성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너무 이제 문단과 똑같은 질문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I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구문적으로, 어휘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2차 답변 태깅이라는 걸 함으로써 사람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요. 만들었던 7만 건의 데이터를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레인, 데브,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테스트셋 전체와 데브셋의 일부를 표본 추출해서 2차 답변 태깅을 하였습니다. 2차 작업자는 1차 작업자가 냈던 질문을 보고 자신이 기계가 되어서 답변을 태깅해보는 작업이었고요. 그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EM 80%, F은 91%의 사람 퍼포먼스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스쿼드 1.1에서 휴먼 퍼포먼스와 굉장히 유사했던 결과였고, 그래서 좀 영문 표준 데이터랑 어느 정도 난이도가 비슷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의 개발 셋에는 140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보지는 못하고 각 문서에 대해서 2개의 질문씩을 표본 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구문 변형, 어휘 변형, 그리고 여러 문장의 근거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좋다라고 제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문장의 순서를 좀 바꿔서 질의한 구문 변형 유형이 5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작, 시초와 같이 유의어를 사용해서 어휘를 변형하거나 월드 놀리지를 반영해서 어휘를 변형한 것이 일부 있어서 이런 렉시컬 베리에이션이 2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대명사 같은 거 이용해서 여러 문장으로부터 근거를 종합적으로 추출해야 되는 유형이 또 20%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뭔가 추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괄호 안에서 뭔가 되게 정보를 잘 조합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유형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았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류라고 분류한 것도 한 2.9%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답변 유형을 이제 6하 원칙에 맞게 또 분류를 해 보았었는데, 대상을 질문하는 유형이 55.4% 정도로 어떤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물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23%,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이드라인에다가 좀 방법을 묻거나 원인을 묻는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이 적었던 것은 아쉬웠는데요. 이 분포는 스쿼드 데이터에서랑도 또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데이터 특성이 좀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스라인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콜커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은 EM과 F1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EM은 실제 정답이 예측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F1은 EM보다는 조금 완화된 정도로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영문의 경우에는 이거를 띄어쓰기 단위로 해서 겹치는 토큰이 몇 %인가를 계산하고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하면은 좀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보여서 저희는 음절 단위의 F1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5일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모형은 형태소 분석 등을 통해서 5일까지만 답변을 태깅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저희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됐을 때 띄어쓰기 단위로 F1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거는 빵점이 나와버리고 뭔가 F1에 대한 그런 철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형태소 단위의 F1을 고려를 했었는데 아직 국내에 좀 완벽하게 통일된 형태소 분석기가 없다 보니 그것 역시 좀 표준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떤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이제 캐릭터 단위의 F1을 측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음절 단위의 F1을 공식 이밸류에이션 스크립트에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S3net이라는 Rnet 기반의 모형에 이제 센턴스 단위의 스코어링을 추가한 엔드-투-엔드 넷 모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보고 평가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 있던 베스트 파라미터를 그냥 사용해서 별도의 튜닝 없이 진행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EM이 71%, 그리고 F1이 83% 정도 나와서 당시에 좀 이제 사람에 비해서 많이 못 미쳤었고 굉장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태스크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앞서서 분석했던 질문 유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해 본 결과 베이스라인 모형의 경우 어휘 변형에서 특히 취약한 것을 보여가지고 좀 워드 벡터 같은 게 학습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베이스라인보다 중요한 건 소타죠. 이제 콜코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리더보드를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소타가 업데이트 되었고 오늘 1월 22일 기준으로는 클로바 AI LPT 팀에서 소타를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근데 사람의 EM을 뛰어넘는 스코어가 나온 것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이제 페이지를 염탐을 해보니까 막 오토ML이나 버트 같은 굉장히 최신의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벌써 이렇게 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F1도 곧 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B2B 태스크를 위한 MRC에 대해서 김명지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은 팀 LGCNS AI 연구팀의 김명지 선임연구원입니다. 저희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코커드는 작년 연말에 KSC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논문을 유료로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놓지는 못했고 오늘 발표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희 논문을 혹시나 인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인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커드 때문에 오늘 여기 네이버 테크톡에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B2B를 위한 연구를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아무래도 좀 B2C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교양 수업 듣듯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CNS는 이제 B2B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저희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이제 챗봇에서 MRC 기술을 이제 많이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연구는 이제 임승영 연구원님이 소개해주신 그냥 일반적인 MRC, 이제 왼쪽과 같은 평면 형태의 MRC가 뭐 많이 연구되고 있고 뭐 리더보드나 챌린지도 열리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이용해서 실제 B2B 서비스에 응용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문서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뉴스 기사나 뭐 소설 같은 형태의 일부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다양한 이렇게 뭐 조, 항목, 대제목, 소제목에 굉장히 복잡한 하이어러키컬한 구조도 있고 중간에 뭐 표도 섞여 있고 리스트 형태도 있고 제목과 본문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MRC에 넣어보니 이제 뒤에서 좀 정량적인 스코어를 비교해 드리겠지만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부모 노드 같이 좀 커다란 영역 전체를 리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제 MRC의 어떤 정답 스팬의 한계가 굉장히 큰 노드에 대해서는 리턴하지 못했고 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구조를 좀 반영한 MRC를 할 수 없을까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안을 한 게 저희가 이런 구조를 일단은 평문에 대한 MRC는 많이 있으니까 다 좀 뭉개서 평문화를 해서 MRC를 진행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기도 했을 뿐더러 저희가 연구한 어떤 모티브 중에 하나는 이 구조라는 것은 어떠한 이 평문의 설명문을 가지고 사람이 좀 전달하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어떠한 시각적인 구조 인포메이션을 더 더한 것인데 이거를 구조를 뭉개버리고 다시 평문으로 회귀시켜버린다면 어떠한 뭐 인포메이션을 오히려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것들을 좀 그대로 MRC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 첫걸음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대표적인 구조 유형이라고 하면은 테이블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연어 QA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위키 SQL에서 S클로바라는 걸로 또 선두를 달리셨는데 그거랑 이제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을 가지고 응용하기보다는 저희는 표 자체에 대해서 그냥 바로 자연어 질의응답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태스크를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이 표를 그러면 평문 MRC에 태울 수 있게 이 헤더명을 이제 각각의 셀에 붙여줘가지고 뭐 이름 김명지, 성별 여, 회사나 LGCN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평문화해서 MRC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처리를 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헤더를 뭐 컬럼 단위로 붙이는 표도 있지만 뭐 어느 경우에는 로우 단위로 붙이기도 하고 두 개 다 있기도 하고 뭐 뜬금없이 가운데 헤더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레벨을 가진 하이어러키컬한 헤더 구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 평문화하는 전처리 구조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예외 케이스가 있고 기업에서 문서를 만들다 보면 그냥 뭐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그냥 다양한 100이면 100의 표의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표 구조 있는 그대로 한번 알고리즘에 태워보자라는 모티브에서 저희가 테이블 QA, 탭 QA라는 이름을 붙인 모델을 내게 됐고요. 요거는 작년에 한글 및 한국어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한 알고리즘이 궁금하시면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탭 QA의 의의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려는 최종 문서를 가진 양식을 가진 문서에 대한 MRC를 하기에 좀 앞단계로서 구조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 좀 자연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연구였고요. 주요 특징은 표를 뭐 다시 평문 형태로 뭉개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마치 이미지처럼 가로, 세로, 픽셀에 이제 뎁스를 가지는 유형처럼 이제 인풋을 받아와서 처리를 했고 굉장히 풍부한 표 임베딩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일 모델로 이제 96%의 이그젝트 매칭 스코어를 가지는 모델 탭 QA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데이터를 만들어버리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테이블에 대한 MRC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만든 표 데이터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통신 사업을 좀 가정하고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고 요 헤더로 올 수 있는 것들은 19가지 저희가 좀 임의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든 것들이고 각각의 컬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랜덤으로 이제 필드를 한 5개에서 10개 사이에 오도록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 2만 개 정도 만들고요. 질문을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난이도로 10만 건 정도를 만들어서 MRC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총 5가지의 난이도가 있고 각각이 이제 똑같은 1:1:1:1의 비율로
구성을 했고, 민맥스 값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열을 비교 분석해야만 이제 정답을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조금 이제 비교 분석을 잘 해야지 정답을 꺼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좀 실제 사용자가 물어보듯이 다채로운 표현을 고려하도록 했고, 예를 들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싸다, 저렴하다, 가격이 세다, 괜찮다 정도를 여러 개 이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질문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4x4의 표가 들어왔을 때 별도로 이제 평문으로 뭉개지 않고 계속해서 이 4x4의 마치 이미지를 처리하듯이 가로 세로 픽셀을 가지는 구조의 임베딩 표현을 좀 더해가면서 정답 셀의 가로 세로를 추출하는 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글 및 한국어에 공개했던 탭QA라는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한 표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깨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러한 표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서 이러한 사용씬을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TV랑 결합해서 쓸 건데 가장 할인 많이 되는 요금제가 어떤 거야? 하면은 이제 결합 상품 할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골라서 이제 상품명을 리턴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민 맥스 값도 이제 하나의 컬럼 안에서 비교를 하고, 그 컬럼을 대상으로 조건을 뽑아가지고 외어절 같은 게 되겠죠, SQL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로 SQL 쿼리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표에서 정답을 찾아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일 모델 스코어로 96%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낸 결과는 사실 이 모델 자체만으로 어떤 B2B 태스크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SQL을 쓰면은 바로 100% 정답을 꺼낼 수 있는 과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냥 자연어로 질문을 해도 이러한 표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가능성만 확인하고, 저희 이제 본격적인 과제, 양식을 가진 문서 전반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다양한 양식의 문서가 많고 좀 구하기도 쉬운 게 HTML 문서였어요. 웹에서 긁어오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시중 은행의 금융 상품들을 대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된 대출 상품, 적금 상품들을 쭉 모아가지고 크롤링해 와서 그 HTML을 좀 깔끔하게 클렌징한 다음에 트리 구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트리 구조로 만든 거의 장점은 문서의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고요. 뎁스가 몇이 되든. 그다음에 리스트 형태 표현할 수 있고, 표도 일부 조금 처리를 하긴 했지만 표 형태도 잘 확인을 할 수 있고, 평문 형태 당연히 처리할 수 있고요. HTML뿐만이 아니라 제이슨이나 워드 같은 어떤 양식 있는 문서 전반을 트리 노드로 변환해서 저희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넣자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의 금리 전반이 알고 싶다, 금리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딱 단일 스코어 하나만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은 어떤 금리, 어떤 조건은 어떤 금리라는 정보 모두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 노드를 찝게 되면은 그 하위에 있는 자식 노드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니까 일반 MRC와 다른 장점은 좀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정답을 리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좀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트리 LSTM이라고 있는데 보통은 구문 분석하시는 쪽에 좀 많이 쓰일 수 있겠지만 어떤 트리 구조로 LSTM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트리 인풋 구조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 우대금리라는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부모 셀의 경우에는 정보를 부모 노드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를 트리 LSTM으로 탑다운으로 먹일 수 있고, 또 거꾸로 자식 노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자식의 정보를 바텀업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러한 트리 LSTM을 이용해서 한 가지 셀에 다양한 위아래의 임베딩 표현을 추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노드를 픽할지 풍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부한 레프리젠테이션에 이제 더 캐션 어웨어한 다른 구조를 더 추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드를 픽하는 알고리즘을 골랐고요.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NAACL에 지금 논문을 제출했는데
등록되지 않는다면 따로 요청하시는 분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면 학회에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노드들을 아까 같은 이제 트리 LSTM 탑다운 피처, 바텀업 피처 같은 것들에 캐션 어웨어한 다른 레프리젠테이션을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뭐 모든 자식 노드를 담아야 된다면 부모 노드를 픽하거나 어떤 스페시픽한 정보를 골라야 한다면 말단의 노드 하나를 픽하는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깨져서 보이는데 이게 왼쪽이 금융상품 페이지예요. HTML 크롤링하기 전에 그 원상태 그대로고 저 미국인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구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트리로 처리를 해서 아마 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 노드를 찝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구조를 가진 문서에 대해서도 노드를 픽함으로써 MRC를 할 수 있고 저희 스코어는 딱 탑1 어큐러시, 그러니까 노드 하나를 정확하게 뽑을 어큐러시가 85.49%, 그 다음에 탑3 어큐러시가 95.1% 정도로 저희가 좀 정성적으로 결과를 봐도 굉장히 잘 대답한다라는 수준이 나왔고, 요거를 좀 일반 MRC와 그래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실 최신 알고리즘을 쓰진 않았지만 알렛과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좀 결과를 변환하긴 했는데 알렛 같은 일반 MRC 알고리즘은 스팬 단위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 영역까지 노드랑 상관없이 어떤 스페시픽한 워드의 스팬을 뽑는 건데 저희 쪽은 이제 노드를 뽑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정량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서 정성적으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자면은 내가 최소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알렛이 좀 더 잘한 케이스예요. 알렛은 명확하게 최소 5,000불을 빌릴 수 있다라는 딱 정확한 영역을 뽑았지만 저희는 그 노드에 해당되는 전체를 뽑았어요. 최소 5,000불에서 뭐 50만 불까지 뭐 빌릴 수 있고 뭐 그 뒤에 딸린 주저리의 설명. 그러니까 노드 단위로 정답을 리턴해야 되는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알렛의 그 EMF1 스코어고요. 이제 알렛이 조금 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서에 대해서 일반 MRC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내가 1년에 5만 불 이상 버는데 뭐 15년 장기 모기지 하려면 뭐 이율이 어떻게 돼? 같은 거를 물어보면 사실 알렛은 엉뚱한 부분을 골랐어요. 이 표를 이제 평문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표에 이제 태그를 좀 잘못 잘랐는데 이 5만 불에서 이제 10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엉뚱한 부분을 고른 거죠. 원래는 이 부분을 골랐어야 됐는데, 근데 저희 트리 QA 알고리즘은 여기에 해당되는 표 노드 전체를 이제 픽해서 정확한 부분을 뽑아주진 못했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그 주변 영역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사실 실사용자가 보기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답을 냈다라는 의의가 있고, 이거는 완전히 저희 알고리즘만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로얄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기준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반 MRC 알고리즘은 이제 좀 스팬이 길어지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알렛 같은 경우에는 짧은 스팬, 그 기준 중 일부에 해당되는 스팬 영역만을 골랐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기준이 있고 그 기준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부모 노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위 노드 전체를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순전히 저희는 이제 서비스의 관점인 거죠. 아무래도 뭐 B2B 챗봇 같은 것들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저희 알고리즘이 뭐 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신규 태스크를 제안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 나갈 영역은 B2B를 위한 QA,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QA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인 이제 노드 단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더 정확한 스페시픽한 영역을 뽑을 수 있게 엔드투엔드 스팬 레벨의 MRC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저희가 아직 실험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버트에서 제공한 그 한국어 멀티링구얼 알고리즘의
양식을 가진 문서를 대입해 보니까 스코어가 형편없더라고요. 여기에 약간 좀 저희가 자신감을 얻어서 조금 더 양식을 가진 문서에서 잘 답변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다 문단 단위 하에서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실제로 질의응답이 필요한 문서들은 규정집처럼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 또는 이제 금융상품들처럼 그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거를 검색해야 될지 검색 엔진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좀 그 영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더 다양한, 더 긴 양식 문서도 MRC 알고리즘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멀티 패러그래프 MRC 대신 양식이 있는 거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매뉴얼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부가 훨씬 많아요. 이제 매뉴얼은 없지만 기존의 질의응답은 이러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응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매뉴얼이 없이도 어쩌면 NLI 같은 과제인 거죠. 센텐스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과거의 어떤 퀘션 내역들과 현재 들어온 질문들을 비교해서 가장 유사했던 FAQ 사례들을 꺼내준다든지 하는 질의 유사도 기반의 QA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그 외에도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면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실용성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발표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저 앞에 코코드를 포함해서 저희 LGCNS에서 하고 있는 B2B 내용 관련해서 아무거나 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LG 내부에서 만든 베스트 모델의 성능은 그 코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저희 B2B를 위한 것들은 다 슬라이드에 소개한 게 가장 베스트 모델이고요. 이제 계속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담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PPT에 있는 거, 지금 오늘 발표한 자료는 이제 나중에 따로 더 관계자분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코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일반 MRC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냥 이제 하는 김에 데이터 만든 김에 오픈하고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든 김에 기여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내놓은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소타를 올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고요. 네이버에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B2B 영역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리더보드에 올라온 내용이 저희의 소타라고 보시면 돼요. FreeQA에서 노드의 컨텐츠를 요약한 임베딩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요약에도 딥러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요거를 보시고 말씀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어떤 노드는 질문만 있어서 굉장히 짧고 어떤 노드는 주저리주저리 모든 약관 같은 설명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이 노드 단위로 처리를 할 때 노드를 좀 요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 해서 서머라이제이션을 고려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한 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를 좀 클리핑을 해가지고 서머라이제이션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클리핑해서 by LSTM, by GRU를 썼나요? 어떤 by RNN 계열의 레프리젠테이션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은 저희가 고려는 했지만 최종 알고리즘에서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쭤보신 거겠죠? 추가 데이터셋을 만들 의향이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저희가 데이터셋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저 B2B를 위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이 과제 어떻게 보면 신규 태스크를 좀 제안하는 셈이라 이걸 좀 학계나 연구원분들이 많이 뛰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탭QA의 그 통신 주제 관련해서 만든 테이블용 위키 SQL 비슷한 그 과제는 오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고요. 금융 데이터셋은 사실 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 상품이라는 게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코코드 2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멀티 패러그래프에 관련돼서 이제 위키 MRC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최근은 아니죠. 코카 혹시 아시나요? 그 대화형 멀티턴 MRC 같은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한다면 어떤 계획이고 어떤 점이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뭐 그 두 가지 안에서 될 것 같고 어려운 점은요. 일단 그 크라우드 소싱을 맡긴다는 게 대중이 일단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좀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검수라는 과정을 또 끼워 넣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과 이제 저희가 항상 물론 학계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하려는 목적은 이제 B2B나 양식 문서를 위한 것들이고 연구원분들이 이제 좀 아직까지 위주로 하시는 거는 이제 양식이 없는 평문 MRC에 대한 것이라 그 좀 절충안을 찾아서 어떤 것들이 저희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뭐 다른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지를 찾는 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데이터셋 관련해서 다른 회사와 협력해서 이거는 저는 완전 있는데요. 이번에 어른들의 사정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라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혹시 같이 제작하거나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면은 저희는 완전 환영입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페인 포인트였던 게, 양식 문서에 대한 MRC라는 게 어디서 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MRC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잘하느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찾고 싶은데, 한국어에 있어서는 뭐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봐도 이제 자기네들이 따로 만든 데이터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체 어디가 잘하는지를 공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저희는 제작을 한다면 공개까지 해버리고 싶고요. 리더보드까지 만들어서 정말 좀 생태계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 관점으로 같이 만들자고 하시면은 저희는 네 이따가 명함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QA는 트리QA는 저희가 아직 휴먼 퍼포먼스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트리QA도 보면은 이게 좀 같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정답을 태깅한 게 아니다 보니까 표 영역 같은 경우 누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누구는 이제 부모 노드까지 다 잡아버리고 누구는 자식 노드만을 이제 리스트로 이제 병렬로 묶어서 정답을 태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휴먼 퍼포먼스가 아마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희가 정해보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코커드의 경우 답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웨어러블 퀘션 시나리오도 언앤서러블 퀘션 시나리오 코커드 2 타입 스쿼드 2 타입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토 퀘션 제너레이션 마르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고 양식 있는 문서의 경우 CN 계열이 잘 동작할 수 있을 법한데 혹시 적용을 해보셨을까요? 코커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퀄리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한 번에 완성된 건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뭐 만들어진 거 몇 개 보내줘 보세요 해서 보고 이 퀄리티로는 안 되니까 좀 더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턴을 돌아가면서 네.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좀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검수의 난이도를 저희가 중간중간 네. 계속 체크를 했어요. 조금 더 빡세게 봐주세요.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애초에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리젝할 수 있고 막 몇 번 리젝 당하면 아예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됐던 것 같고. 언앤서러블 코커드 2처럼 이제 답변을 못하면은 못한다라고 결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B2B 서비스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하면 걸 알 필요가 사실 답변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MRC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그젝트 매치로 한번 이제 걸르고 나서 이제 룰 기반도 못하는 것들을 이제
MRC 기반으로 좀 이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라 여기에서조차 답변을 못 한다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좀 주력 집중 분야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만든다면 멀티 패러그래프 쪽이나 뭐 대화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제너레이션 계열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 쪽은 뭐 따로 연구하고 있진 않고, 이제 뭐 MRC가 스팬 영역 같은 거를 뽑아주면은 이제 뭐 그 뒤에 문장 형태 정도만 이제 좀 맞춰서 준다, 뭐 요런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아예 퀘션 제너레이션이군요. 아니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GCN 계열이 잘 동작할 수도 있을 법한데 혹시 적용을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GCN 어떤 느낌에서 질문해 주셨는지 혹시 GCN, 네. 그래프 컨볼루션처럼 해서 트리 각각의 노드가 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 그래프 컨볼루션이 대학 쪽에서는 꽤 많이 어플라이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찾아내는 게 좋을까. 아니요. 저희 그래프 컨볼루션 쪽은 거의 고려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이거를 검색을 할 때 어떻게 남들이 어떤 부분 선행 연구를 했는지조차도 일단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트리 LSTM도 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좀 얻은 거라 저희가 리서치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맨땅에 이제 구조를 반영하는 방법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좀 못했죠, 아무래도. 네, 이 부분은 적용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해나가야 될 예정이죠. B2B QA를 하시다 보니 다양한 업종의 문서들을 다루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종 도메인에 따른 모델들의 성능 차이나 커스터마이징 오버헤드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신다면, 저희 회사는 트랜스퍼 러닝을 거의 못하고요. 굉장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뭐를 만든다고 해서 뭐 공공이나 뭐 다른 뭐 교통이나 다른 쪽에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는 그냥 매번 거의 이제 맨 땅에서 다 학습을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좀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챗봇이 또 활발한 분야가 있고, 뭐 챗봇을 잘 쓰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던 거는 아직까지 그 금융 도메인에 한정된 거라 다른 도메인 간의 성능 차이를 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연구는 거의 이제 이런 문서를 위한 신규 연구를 좀 거의 고안한 셈이었고, 올해가 이제 그거를 좀 고도화하고 엔드투엔드로 좀 상용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라 뭐 연구를 거의 소개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도메인에 뭐 비단 MRC뿐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그 도메인에 이제 MRC랑 상관없는 코퍼스들을 좀 많이 가능한 한 받아와서 워드 임베딩 표현부터 좀 다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워드2백 이용해가지고 15 알고리즘을 학습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엘모나 버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좀 도메인 특화된 것들로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서 적용해 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트리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서를, 어떤 종류의 문서를 보신 건가요? 저희 그 시중 은행들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은행 그 금융 상품들을 뭐 대출, 이제 펀드, 예금, 적금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쭉 가능한 것들을 수집을 했고요. 이제 HTML 형태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속성들 같은 것들은 좀 클렌징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트리 노드로 변환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구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좀 일반적으로 프리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HTML이 들어오든 뭐 이런 식으로 딱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인풋으로 이용을 했고요. 트리 노드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문서라면 뭐 제이슨이나 뭐 XML, 워드 같은 것 어느 것들이 되든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원론적으로는 HTML을 이용을 했지만 이 트리 노드 형태로 된 인풋 데이터를 모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HTML 아니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메인은 금융에 한정하신 거고, 대충 사이즈가 어느 정도 보셨나요? 저희 한 질의응답 기준으로 3만 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문서 개수는? 문서 개수는 어느 정도죠?
문서 개수 3,000개 정도. 네. 그러니까 문서마다 트리 형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처리할 땐 문서 하나에 이제 퀘스천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트레이닝을 할 때요. 그 트리 LSTM이 배치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서요. 저희가 거의 이제 한 번에 한 건에 퀘스천 두 건인가요? 한 건인가요? 한 번에 한 건씩 배치 처리는 못하고 학습을 했고요. 이 트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가지고 저희도 지금 우선은 노드에 상관없이 일단 다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이제 세로가 총 그 노드의 개수가 되고 이제 뎁스 상관없이 그 다음에 가로가 한 노드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퀀스 랭스가 되는 거고 이 트리 LSTM을 적용할 때만 하이어러키컬한 그 구조 정보를 저희가 따로 어디다 담아놓고 있다가 그 구조를 이용해서 그 탑다운 트리 LSTM, 바텀업 트리 LSTM을 태울 때 이 부분에서 구조를 고려하게 된 거예요. 구조라기보단 그 하이어러키컬을. 네,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르는 도형은 이제 노드의 랭스와 시퀀스의 랭스를 갖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트리 LSTM이 이제 트레이닝도 어렵지만 인퍼런스 타임이 꽤 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B2B 하시는데 이제 한 번에 그 인퍼런스 타임 이슈 같은 거는 혹시 저희가 그 맞춰야 되는 TPS가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서비스 단계까지 올리지 않았고 이제 정확도를 상용화할 수 있는 형태까지 우선 정확도 먼저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인퍼런스 타임은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치 처리도 안 되고 또 이게 챗봇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파이토치가 동시다발적인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싱글 GPU에 대해서. 텐서플로우에서는 그게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좀 코드를 만들 때 커스터마이징 하기 쉬운 게 파이토치여서 이제 변환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감사합니다.